피닉스 6.0에서는 우리는 프롬프트, 플레이그라운드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닉스 6.0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왼쪽 사이드바로 가면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새로운 섹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클릭하면 이 플레이그라운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왼쪽 사이드배에 있는 이 프롬프트 세트예요. 이건 사용자인 당신이 사용자와 할 수 있는 입력 메시지 세트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시스템 메시지와 사용자 메시지를 가지고 시작해요. 당신은 시스템 메시지와 하나의 프롬프트 템플릿 변수를 가진 단일 사용자 메시지에 대한 챗봇이에요. 그리고 이 경우 이게 프롬프트 템플릿 변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중 괄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머스타치 포매팅을 사용해요. 하지만 원하시면 F스트링 포매팅도 지원해요. 그리고 사실 이 템플릿 변수의 값을 바꾸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질문 필드를 편집하면 돼요. 그래서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을 해볼게요. 딸기에는 리 몇 개 있나요? 여기서 제가 실제로 다른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선 우리는 4가지 다른 LLM 제공 업체를 지원해요. OpenAI, Azure OpenAI, Anthropic, 그리고 구글 AI 스튜디오입니다. 저는 OpenAI를 선택할게요. GPT 4.0 다운로드. 여기 UI에 제 API 키를 입력해놨어요. 이건 클라이언트 측에서 API 키를 저장하는 거지만 원하시면 서버 측에서 이 API 키를 환경 변수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실제로 예제를 실행해 볼게요. 여기서 출력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딸기에는 사실 3개 있어요. 하지만 이 출력 외에도 우리는 토큰 수나 지연 시간 같은 정보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프롬프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LLM을 호출할 때마다 우리는 그에 해당하는 추적 정보를 저장할 거예요. LLM 호출에는 단일 LLM 범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범위에는 API에 전송된 모든 매개 변수를 포함한 호출의 모든 세부 정보가 들어있어요. 물론 이 LLM 호출에 주석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확성을 위해 주석을 추가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올바른 응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값을 잘못됨으로 주고 점수는 0으로 할게요. 이제 그 주석이 제 SPA인의 피드백 섹션에 나타나요. 좋아요, 우리가 어떻게 실행하는지 봤어요. LLM의 간단한 호출이에요. 이제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가짐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해 볼 특정 사용 사례는 가령 우리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고 사용자 질문을 처리할 챗봇이 필요해요. 이를 위해 저는 프롬프트 플레이그라운드를 사용해서 몇 가지 도구를 정의할 거예요. 우리가 만든 이 정말 고급 UI 기능 중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메시지를 삭제할게요. 사용자 메시지를 남기고 도구를 추가할게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눈치챌 점은 제가 도구 선택 옵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자동으로 두려고 해요. 이건 API가 어떤 도구 호출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름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그래서 제품 세부 정보라는 도구를 정의해 볼게요. 이 도구는 설명이 있을 거고 제품을 검색할 거예요. 이름으로 제품을 검색하고 가격과 재고와 같은 세부 정보를 반환할 거예요. 좋아요. 그리고 하나의 매개 변수를 받을 거예요. 제품, 이름, 매개 변수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멋진 점은 피닉스가 다양한 LLM 제공자들이 실제로 기대하는 이 도구 스키마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명에 대해 이런 멋진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요. 저는 제품 이름을 입력할게요. 좋아요. 멋져요. 이제 이 도구가 정의됐으니 질문을 해볼까요? 제가 할 질문은 저에게 정말 관련이 있는 질문이에요. 아이폰 16 가격이 얼마예요? 업그레이드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예상대로 OpenAI입니다. 실제로 아이폰 16이라는 이름으로 제품 세부 정보 도구를 호출했습니다. 그럼 이 추적을 올바른 것으로 추적을 달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UI에서 이 정확성 평가가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 번에 여러 개의 LLM을 실행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그럼 실제로 프롬프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저는 엔트로피치를 선택하겠습니다. 엔트로피치에 대해 알아야 할 점은 실제로 엔트로피치의 도구 호출 스키마가 오픈AI의 스키마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날 일은 피닉스가 우리가 오픈AI를 위해 정의한 도구 스키마를 엔트로피치로 자동으로 변환할 거라는 것입니다. 같은 질문을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픈AI가 제품 세부 정보 도구를 호출하는 동일한 도구 호출을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하지만 엔트로피츠는 실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죄송하지만 아이폰 16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신 아이폰 모델은 아이폰 15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틀렸어요. 아이폰 16이 최근에 출시되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올바른 응답이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주석을 달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플레이그라운드를 사용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처음 만들 때 도구 스키마를 개발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빨리 감아볼까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에 오픈 인퍼런스 트레이스를 추가했다고 가정해 보죠. 이제 실제 프로덕션 트레이스를 가져와서 그 트레이스를 플레이그라운드로 다시 가져와서 재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서는 내 애플리케이션의 프로덕션 버전에서 가져온 몇 가지 트레이스가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 있는 트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스에서 사용자가 묻습니다. 전자제품의 반품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장황한 답변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반품 정책은 특정 소매업체나 제조업체에 따라 다르다고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매장 웹사이트의 반품 정책을 확인하세요. 이런 응답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아주 좋은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프롬프트는 이 챗봇이 특정 웹사이트를 위한 것이라는 맥락을 설명하고 제공합니다. 그럼 이제 이 범위를 프롬프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실제로 재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범위에서 플레이그라운드로 클릭해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범위의 모든 세부 사항이 자동으로 플레이그라운드에 채워졌습니다. 여기에는 입력 메시지와 모든 도구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우리가 이전 단계에서 함께 정의한 도구와 이 애플리케이션에 추가된 몇 가지 다른 도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델 구성에서는 이 채팅 완료에 사용된 오픈AI의 정확한 모델 체크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위에서 캡처된 모든 특정 호출 매개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메시지를 추가해서 문제를 실제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전과 동일하게 모든 다른 설정, 모든 도구 설정, 모든 호출 매개 변수를 가지고 다시 실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AI가 현재 특정 반품 정책 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훨씬 더 나은 답변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클릭해서 왼쪽에 입력 메시지 세트에 프롬프트를 추가함으로써 대화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용자 메시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용자가 이제 안녕하세요, 인간 상담원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시 실행할 수. 그리고 여기서 AI가 더 명확한 세부 사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여러분의 프로덕션 데이터에서 플레이그라운드로 범위를 재생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은 플레이그라운드가 우리 데이터셋과 실험 API와 어떻게 통합되는지입니다. 이제 제가 그 범위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 세트를 만들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플레이그라운드로 클릭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전에 했던 메시지와 도구 매개 변수를 모두 채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여러분은 제 데이터 세트의 예시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입력은 사용자 쿼리를 포함하는 JSON 객체처럼 생겼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실제로 이 예시들을 데이터 세트에 대해 실행할 때 제 입력 메시지의 이 프롬프트 템플릿 변수들은 실제 데이터 세트 예시들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한 번에 여러 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개를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OpenAI GPT Parsing 외에도 GPT Parsing 미니를 선택할 거고 Azure OpenAI도 동시에 사용할 거예요. 저는 Anthropic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 메시지 중 하나를 삭제할 거예요. 모든 메시지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제 저는 실행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리고 모든 답변이 실제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되는 걸 지켜볼 수 있습니다. 각 예시마다 우리는 LLM 호출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클릭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모든 매개 변수를 포함한 LLM의 실제 호출 기록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프롬프트에 대해 하나의 실험도 기록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 실험 페이지로 클릭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실행한 프롬프트의 각 버전, 즉 ABCD에 대한 4가지 다른 실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Phoenix Experiments API를 사용해서 모든 실험 실행을 실제로 평가할 거예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어요. 이 경우 저는 2가지 다른 평가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LLM을 판별자로 사용해서 각 도구 호출이 올바른지 평가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도구 호출이 어떤 기준 진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평가들은 각 실험 실행에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예시들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어요.